최은혜 의원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래서 도시계획이 중요하죠. 이게 자전거 도로는 사실 최근에 와서 끼어든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자전거 도로에 따른 보험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그 자전거 도로 상에 사고 상황을 한번 사고 현황이 집계된 게 있는가 한번 봤더니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이 자료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자전거 타다 사고 많이 나죠. 많이 났는데 지금 집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과속 방지턱이 우리 오산에 과속 방지턱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계장님? 저는 언뜻 기억이 할 수가 없고요. 네. 이 담당이 기억하는 담당 아세요? 저희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네. 과속 방지턱이 609개가 있어요. 남촌동에 72개, 대원동에 129개, 세마동에 86개, 신장동에 145개, 중앙동에 104개, 초평동에 73개. 근데 신장동이 145개인 이유는 이렇게 위험 지역이 더 많아서 많은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민원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과속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사고 나면 죽겠어요. 그런 데도 있죠.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위험을 방지하고자 만들어 놓은 게 위험을 유발시키는. 그래서 분명히 과속 방지턱에서 일어난 사고도 많이 있지요. 오산 내에도 있지요. 좀 그게 이제 원래 규정대로는 설치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거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는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30km 미만으로다가 속도를 내고 다녀야 되는데 그분들이 뭐 그거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뭐 그 이상 속도를 내면서 가다 보니까 제대로 설치된 과속 방지턱이라고 하더라도 하체나 범퍼에 다 가지고 그 속도 그러니까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그 안전 의식, 분리행위로 인해서 나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현실화시켜야죠. 그래서 사고를 줄여야죠. 그래서 사고가 얼마나 났나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 역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화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전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방차 출입이 불가한 지역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유 배달을 해봤거든요. 양산동에. 그 우유 배달하면서 새벽에 돌아다녀 보니까 소방차 못 들어올 도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소방차 출입이 불가한 지역이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부터 만드세요. 이렇게 자료가 없으니 뭘 하려고 해도 무얼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료를 좀 많이 챙기시고요. 처음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로등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우리 가로등은 전기세를 뭐 1년에 얼마 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나요? 아니면 켜진 시간에만 납부를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납부를 어떻게 되죠? 가로등 계량기가 있어서 하늘을 정액 속에서 하늘을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어 그 계량기에 의한 고지가 되면은 납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각각 계량하는 거죠. 각각 계량해서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이렇게 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킬로와트 수모 전력량에 의해서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로등이 1년에 몇 번이나 고장 나는지 아세요? 그거는 뭐 특정할 수는 없고. 그러면 수리비는 얼마나 드는지 대충 아세요? 수리는 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276건이 고장이 났고 이 수리비에 9,500만 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2013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220건이 고장나서 8,8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어요. 그래서 도합 496건, 그러니까 대략 500건 해서 이렇게 1억 한 8천만 원 정도가 넘게 이제 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장난 것도 이게 이제 고장난 내역이 고장난 것도 우리가 전기세를 내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아까 계량을 어떻게 하냐 그거를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많이 고장나고 또 전기세 많이 나가고 수리비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수리비도 적게 나가고 그럼 고장도 덜 나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는 뭐 저절감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그런 계획은 세워보셨는지요? 네,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조도가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법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그게 디밍 시스템입니까? 디밍, 네, 그렇습니다. 디밍입니까 그게? 디밍, 네, 네. 그거 지금 시범으로 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인근 시군에 그 벤치마킹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두 군데를 일단 선정을 해서 한번 시험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라고 해서 이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네. 예. 네. 그래서 그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하라는 거고요. 그런 예. 사항까지도 자세한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예. 통계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볼라드는 몇 개 돼 있나요? 우리가 볼라드를 언제부터 설치했죠? 볼라드는 설치한 게 저한테 80년대 후반이나 뭐 이때 예? 80년대 후반 정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80년대 후반이요? 근데 그저한테 그럼 최근에 자료를 주신 건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랫동안 존속이 안 되고 예. 수시로 이제 불편하다고 하면은 이제 빼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예. 자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그 볼라드 설치 현황을 받아보니까 그 최근에는 오히려 더 볼라드 설치 좀 줄었어요. 2009년에는 56개 했다가 2010년에 60개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23개, 18개, 2013년에 다시 32개로 좀 늘었는데 그 볼라드를 해야 될 곳이 늘어서 또 갑자기 줄었다 늘었는가 좀 궁금해서 이것도 좀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지금 우리가 189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있을 것 같은데 2009년 자료만 주신 건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지법. 요즘 뭐 교통약자, 저도 교통약자 지금 3개월 때 교통약자예요. 그래서 뭐 목발도 짚고 휠체어도 타고 불편한 다리로 버스도 타고 불편하게 다니고 어떤 땐 참 힘든데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21조에 보면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항에 보면은 그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 우선 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서 그 1항에 따른 보행 안전 시설물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볼라드에 대해서 6개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대충 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법으로도 정해서 시행을 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규칙을 지켜서 설치하라는 영을 각 지자체가 잘 안 지키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예, 그러면 이걸 뭐 드릴 수도 있고요. 이 증진법에 대해서 찾아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6가지의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의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전면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뭐 이런 좀 선진 도시를 지향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계속 도입을 하니까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좀 더 선진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 도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자전거 도로가 연결성이 없어서 위험하다. 연결성이 부족하다. 이거 제가 시민이 민원을 넣은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위험하다라는 그 민원도 계속 받으시고 현장으로 나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한번 회전을 해볼까요? 네. 이거 뭐 시민이 직접 그려서 가지고 온 거라 이거 딱 보면 어디신지 알겠어요? 어디가 위험한 건지? 운암 1단지에서 이쪽 고가도로로 해서 여기 위험지역이다. 여기 한번 나가보자고요. 같이 나가보고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났대요. 그리고 무서워서 자전거 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현장을 우리가 좀 같이 가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억을 들여서 자전거 보관소인가요? 예, 그게 뭐 요즘 좀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는 토론토의 한 시내입니다. 돈 안 들이고 자전거 보관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디 뭐 이렇게 우리처럼 뭐 몇 억을 들여서 어느 한 장소를 해놓은 게 아니라 그 여유가 있는 도로에 어떤 한 적은 면적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조금 긴 면적이라면은 많이 설치해서 지나가다 그냥 자기의 자전거를 묶어놓고 볼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봄, 여름, 가을에는 굉장히 시민들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애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시가 자전거 대여소를 우리처럼 그렇게 몇 억을 들여서 설치한 게 아니라 그냥 길가에다가 이건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해서 여기서 필요하면 하나씩 타고 가다가 나중에 다른 장소에 가면은 이게 또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반납을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 생긴 걸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우리는 이미 뭐 보관소, 대여소를 잘 만들어 놨고 이제는 홍보가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그런 큰 대여소보다는 이렇게 길가에 시가 운영하는 이런 대여소를 간이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자전거 안전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니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유도로 다 추진하실 거죠?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 김진원님 이렇게 먼저 이게 짚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산대교 인도 보수 지난번에 깔끔하게 좀 잘 보수를 하셨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다면은 그 아스콘 포장 그 입자 있죠. 입자가 좀 고운 걸로 좀 했어야 되는데 좀 거칠은 걸로 해갖고 이렇게 다진 저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스며들어갖고 이 아스콘이 들뜨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어찌 뭐 더 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갖고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일부 보수가 아니라 전체를 다 네,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상태가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또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재질로 우선은 지금 그대로 이제 쓰고 있다가 또 혹시 하자가 발생되면은 더 고온 재질의 같은 구조로다가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걱정이라는 게 이게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스며들어갖고 이게 다시 들떠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가만 있어요. 안 끝났습니다. 아직 이 공사 신속히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대로 2-13호선 세마 동사무소부터 오산시계까지 소랑동
도로 개설 있죠. LH에서 해놓은 거. 네. 네, 그거 지금 저기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사 계획을. 지금 보상이 약 한 75% 정도 진행이 됐고요. 네. 일부 착수를 했습니다만은 두 군데에서 그 문화재가 이제 일부 발견됐다고 해서 두 군데에 대한 그 문화재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보상 쪽에서 주민들의 그 민원 같은 건 나오는 거 없죠? 그 민원 여태까지 나왔다는 게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됐던 건데. 지금 75%만 진행된 걸로 봐서는 약 네. 25%의 주민은 그 보상가에 불만이 있거나 어떤 그 다른 그 어떤 그 소유권을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관계로 보상 수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원문이 잘 추진이 되겠죠. 네. 예, 뭐 재원은 확보했기 때문에 예, 그 잘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행등 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네. 예, 그거 하셨습니까? 아직 추경에 이번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근데 이게 사업량이 보조용 보행등 예. 82개예요. 예. 그래서 다시 2억이 넘는 돈을 2억 1천만 원을 들여서 이걸 하겠다. 그런데 이 보행등 설치를 하는 이유가 우남 지구내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의 조도 확보를 위하여 보조용 보행등의 설치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야간 통행 환경을 조성한다. 이게 의도는 좋지요. 이거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거 가로등이 있는 건데 가로수에 가려져서 보조등을 아. 다시 설치하는 거니까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 그걸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우리 그 시청 그 뒷부럭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이제 가로등이 그 차도만 주로 비치고 있고 보도가 넓은데 이제 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거기에 이제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등이 가로수로 인해서 이쪽 보도까지 그 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떨어져 있고 이건 밑에다가 보행자 등에다 뒤에다가 이렇게 덧달아서 그러니까요. 그런 예. 의미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가로수 같은 것이 이제 크지 않을 때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가로수가 이제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것도 다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좀 신중하게 계획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건축가에서 허가 사안이 들어오면 각 과별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로 조명 허가를 내줘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거를 허가를 해주는데 이건 또 도로 조명은 신청주의죠. 도로 조명 허가는 예. 그 처음부터 예견이 되면 네네. 그 건축허가 서류에 같이 첨부돼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 빨리 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네. 그러지 않고 이제 저희들이 그 보면 이게 분명히 개인의 점용 목적으로 인해서 점용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용 신청서를 내라라고 보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죠. 제가 협의 결과를 몇 개 정도 봤는데요. 이 협의 결과에 있는 내용이 다 허가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허가를 신청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없는 사안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가에 서 이제 허가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부서로 통보가 되지 않나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네. 건축 허가가 이제 건축가에 이제 허가가 들어오면요. 네. 건축가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먼저 들어옵니다. 네. 그럼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 협의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그 도로 조명에 대한 그 신청을 저희한테 하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허가 사항이면 이제 허가를 내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착공이 되면 그때 다시 건축가에서 그걸 다시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에는 네. 나중에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전혀 그 허가 이후, 그러니까 협의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태료가 이제 발생되는 시점까지 그냥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그 도로 조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공사를 이제 완료를 하면 그 완료 행상은 아니 또- 그 도로 점용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를 이제 부서에서 고지를 하는데 네. 그분이 그거 이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건축 예. 허가를 맡으면서 신청 안 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런 건들이 제가 이제 확인한 거에 몇 건이 있기 근데 저희가 때문에 이제 협의는 네. 해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주에서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네네.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면 사실 그거는 저희가 좀 구별하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도를 주 출입자로 하는 사업자가 도로 점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뭐 주유소라든지 뭐 그 현황을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주의소요? 예를 들면 주유소. 그러니까 인도를 주 출입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그런 거는 따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그 거예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세외 수입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시설물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저희한테 도요 점용 허가가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리 어떤 뭐 건축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온 것들이 네. 데이터화 그런 베이스화 거는 되어 돼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이건 지금 용인의 예인데요. 그 용인입니다. 용인에서 요렇게 해놓고 시에 한 달에 10만 원씩 낸대요. 세외 수입이죠. 네, 그래서 아니, 뭐 저희도 도로 점용 주유소든지 뭐 이 정도 큰 그 사업장일 경우에는 네. 저거는 뭐 의무적으로 다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건 가게 앞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거 다 이제 봤습니다. 네, 소규모 맞습니까? 점퍼 같은 경우에 혹시 누락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요. 네. 그렇게 큰 규모, 이게 차량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데는 누락될 사항이 아니고 네. 저희들도 그거는 그러니까 뭐 작은 관리를 하고 곳이라도 있습니다. 네. 빠지지 않고 세외 수입을 챙기시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